발카즈키 근처 상황이 엉망이에요. 고속도로에는 화장실도 없고 카페도 없고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을 살 곳도 없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신뢰받는 동맹국인 겨울 장군이 이번에는 크렘린을 향해 총구를 돌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크림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이어지는 모든 경로는 더 이상 무역 경로가 아니라 금속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위성 데이터에 반영된 100km의 대규모 교통체증은 단순한 악천후가 아니라 초강대국의 물류 중추가 붕괴된 순간입니다. 영하 40도의 기온에서 엔진이 얼고 연료가 젤리처럼 굳으며 중국산 부품이 고장나면서 10,000대 이상의 차량이 푸틴의 전쟁 경제를 얼음관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도 70km. 그리고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 10,000대의 트럭은 단순한 금속 부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스크바의 빵,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약, 병원 혈청, 아기 분유를 운반합니다. 지금 그들은 모두 얼음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모스크바 카잔 고속도로에 갇힌 여성 운전자가 촬영한 비디오는 무려 카메 정도를 보여줍니다. 고속도로에는 화장실도 없고 카페도 없고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을 살 곳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차가 130대 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하고 치명적인 위기는 푸틴의 제국 왕관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인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시간 만에 한 달치 비가 내린 반도에서는 기반 시설이 붕괴되었습니다. 얄타에서는 도시교통이 완전히 중단되고 대중교통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캔들은 준비 부족에 있습니다. 제재와 경제 침체로 인해 겨울 타이어를 찾거나 교체할 수 없는 수천 대의 차량이 여름 타이어로 도로를 가득 메워 주요 도로를 마비시켰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세바스토폴 해군 기지를 공급하는 반도의 가장 중요한 물류 동맥인 심페로폴 바흐치사라이 세바스토폴 고속도로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고속도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생명선인 철도도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보고에 따르면 철도 운송은 더 이상 여행 수단이 아니며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했습니다. 모스크바 블라디캅카스 공유계 열차의 수백 명의 승객이 13시간 동안 난방도 물도 없이 화장실이 잠긴 채로 깜깜한 금속 상자에 갇혔습니다. 노보로시스크 블라디캅카스 3778 열차에서도 비슷한 악몽이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크로포킨 근처에서 10시간 넘게 전기와 모바일 신호 없이 남겨졌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안에서는 두려움과 침묵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정말로 분노하게 하고 정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집안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약 43,000명이 폭설로 인해 전기가 끊겼습니다. 절빙과 전선 파손으로 인해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일부 주민들, 소치와 아르마비르를 포함하여 전기가 끊겼다고 베냐민 콘드라티예프 주지사가 보고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어둠과 추위로 몰아넣으려는 동안 그의 제국은 얼어붙은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스베르들롭스크 지역의 세로프시에서 온도가 영하 40도를 기록하는 가운데 주요 보일러실이 폭발하여 17,000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방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바실리 시지코프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앙카르스크의 16만 7천명, 사라토프의 8만 5천명.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푸틴이 무시하고 예산을 할당하지 않고 전쟁 경제를 위해 방치한 인프라의 희생자들입니다. 앙가르스크의 발전소는 소련 붕괴 3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세로프의 난방관은 러니드 브레즈네프가 텔레비전에서 연설할 때 설치되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눈 때문에 세 지역의 네트워크가 붕괴되었습니다. 17,000명의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쟁 예산이 매일 기록을 경신하는 동안 상하공화국의 지방 강국은 예산 부족으로 난방 시즌을 제때 시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서하공화국의 부의원 빅토르 표도로프는 에너지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630억 루블이 필요하지만 모스크바는 340억 루블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천연가스가 없는 지역에서 난방에 석탄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340억 루블은 불충분했습니다. 틱시는 이제 얼어붙은 유령 마을입니다. 인프라는 말 그대로 파산 상태입니다. 수도관이 파열되고 하수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베르흐네콜림스키의 학교들은 난방을 제공할 수 없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쿠비아스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연료 채무를 갚을 수 없어 보일러실이 폐쇄되었습니다. 집들이 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직면하여 기대되는 것은 위기에 대한 해결책, 봉헌의 선언입니다. 지역관리자 루스탐 달리노프는 문제의 규모가 아닌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문화센터와 스포츠홀을 난방하지 맙시다. 돈을 절약합시다. 대중의 반응은 무력감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3-4개의 담요를 덮고 자요. 러시아 사람들은 인내심이 강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떨리고 있습니다. 환자. 작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이나 그 전해에도 여기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크렘린의 상황은 풍제되고 있다는 발언은 얼어붙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씁쓸한 농담일 뿐입니다. 이 한파가 물류 체인에 미치는 충격파는 러시아 사회의 모든 계층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트럭 엔진이 멈추면 그 영향은 모스크바의 시장 선반, 예카테린부르크의 약국 또는 노보시비르스크의 주방에서 느껴집니다. 물류는 단순한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는 위기 상황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의 얇은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계선이 러시아에서 끊어졌습니다. 도로에 갇힌 트럭들이 도시로 도달하지 못해 식품 공급망에 회복할 수 없는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지방 도시의 시장 선반들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계란, 닭고기, 신선한 채소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하룻밤 사이에 급등했습니다. 공식적인 인플레이션 수치는 10% 정도이지만 대중이 느끼는 식품 인플레이션은 그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리적인 제품이 없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90년대의 어둡고 결핍된 시절로 돌아가는 트라우마를 촉발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 수술실을 위한 항생제, 심장 환자를 위한 필수 약품 모두가 눈더미에 묻힌 트럭 안에서 얼거나 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얼음 재해에 대해 크렘린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진정한 악몽은 우크라이나 전선의 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류는 가차 없기 때문에 민간 열차가 얼어붙은 선로에서는 군수 열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은 러시아 군대의 남부 전선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이며 현재 그 동맥이 막혀 있습니다. 눈보라와 인프라 붕괴로 인해 크라스노다르의 열차는 몇 시간 동안 멈춰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병 포탄, 탱크용 연료 탱크, 그리고 병력 수송 차량들이 이제 그 하얀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마지막 1km의 물류입니다. 시베리아 고속도로에서 얼어붙은 민간 트럭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군용 트럭인 카마즈와 우랄 트럭도 같은 운명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같은 저품질의 중국산 부품, 같은 얼어붙은 연료, 그리고 같은 관리가 잘 안 된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최전선의 러시아 군인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으로부터 숨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착했어야 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연료 탱크를 기다리며 탱크 안에서 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카잔 경로의 교통마비는 돈바스의 포병 부대의 침묵입니다. 이것은 물류의 목이 졸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붕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왜 이렇게 심각한가요? 그 답은 러시아의 기술적 비대칭성과 강제적인 변형에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볼보, 스카니아, MAN과 같은 유럽산 대형 트럭의 러시아 시장 진입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부품의 흐름도 막혔습니다. 러시아 트럭의 평균 연령이 23년에 이르며 중요한 부품들은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푸틴의 해결책은 동쪽, 즉 중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적 전환은 시베리아의 혹독한 현실, 즉 일반적인 겨울에 부딪히는 순간 실패했습니다. 중국산 트럭과 부품은 영하 40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현장 기술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산 차량의 공합 시스템이 얼어붙고 전자 제어 장치가 추위에서 오작동하며 저품질 플라스틱 부품이 유리처럼 깨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재로 약화된 물류 시스템의 물리적 붕괴이며 열악한 기술로 비난받고 서둘러 임시 방편으로 조립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군대를 장비하기 위해 서방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자국민을 먹여 살릴 충분한 기술적 회복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힘겹게 배우고 있습니다. 물류마비는 내부뿐만 아니라 국경 횡단에서도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경의 5,000대 트럭 대기열은 단순한 교통체증이 아닙니다. 2차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검사 증가와 세관 지연이 러시아의 마지막 남은 외부 세계로의 생명선을 차단했습니다. 이 트럭들은 러시아 산업에 필요한 마이크로칩부터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겨울 부츠까지 모든 것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국경에서 관료주의와 눈 속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얼어붙은 트럭과 터지는 파이프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자살의 단순한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러시아 국가의 중추인 러시아 철도의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붕괴입니다. ICD는 러시아가 지리적 광활함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RZD는 지난 15년 동안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화물량이 7% 감소했습니다. 왜일까요? 기관차가 없고 화물차에 베어링이 닳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70만 명의 철도 노동자가 전선으로 보내지거나 방위 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푸틴의 가장 큰 전략적 비전인 아시아 중시 정책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을 잃은 후 크렘린은 중국과 인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은 러시아의 동부 물류 경로가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최대 용량에 도달했고 대체 도로는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의 가스와 석유를 팔고 싶지만 파이프라인 외부로 무역을 운반하는 트럭이 시베리아의 추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로의 회기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얼어붙은 엔진 블록과 같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구하기 위해 고급 기술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러시아를 의존적이고 약하게 만들며 원자재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충분히 좋은 기술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물류 독립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맹목성은 군사적 결과도 초래합니다. 전선 뒤에 물류선이 얼어붙으면 전선의 병사들의 탄약, 식량, 연료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물류 교살의 원칙이 작용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한 발 쏘지 않아도 러시아는 자신의 무능과 태만으로 스스로의 물류를 교살하고 있습니다. 전선으로 가는 기차가 느려지고 탱크는 부품을 기다리고 여유 탱크는 지늘게 갇히고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참모본부가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주요 내부 전선의 약점을 만듭니다. 이번 겨울은 러시아의 장기 전쟁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초과하고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크렘린이 수년간 구축해온 무적 신화의 교리 반박의 순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유럽이 러시아 가스 없이는 얼어붙을 것이며 서구 문명이 겨울 추위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전은 수년간 러시아 텔레비전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어붙고 있는 것은 유럽이 아닙니다. 베를린이나 파리의 카페는 따뜻하지만 러시아의 산업 도시들, 물류 경로, 그리고 시민들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푸틴의 가장 신뢰받는 동맹이자 역사책의 전설적인 수호자인 겨울 장군이 이제 편을 바꿨습니다. 전쟁 예산이 기록을 깨는 동안 사람들의 라디에이터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생산되는 동안 100km에 이르는 트럭 대기열을 구할 견인차는 없습니다. 이번 겨울 러시아의 내부 부패는 우크라이나 미사일만큼이나 어쩌면 더 파괴적으로 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크렘린 벽 뒤에서 계획된 거대한 제국의 꿈은 이제 시베리아의 고속도로, 중국산 트럭의 얼어붙은 운전석에서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외부의 타격이 아니라 그 자체의 무게와 방치로 인해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물류 위기가 푸틴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